안녕하세요. 미국 주식 탐구 생활 미탐TV입니다. 네, 오늘은 미국 주식 우량주 사전 19번째인데요. 월트 디즈니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그러니까 디즈니는 최근에 주가가 많이 떨어졌죠. 그래서 도대체 얘가 왜 떨어지지 할 정도로 많이 빠졌는데요. 그러니까 약 30%가 최근에 한 2, 3개월 사이 급락하면서 지금 이제 200달러대 사셨던 분들이 지금이라도 사야 되냐, 지금이라도 손절해야 되냐, 또는 새로 사실 분들은 사야 되냐 이런 고민들이 많으신데 사실 이 우량주 사전이라고 하는 코너는 요 책, 네, 제가 공동 저자로 참여한 요 책에서 책의 101개 기업을 다루고 있는데 이 기업의 비즈니스 모델들을 제가 온라인으로 좀 더 설명해 드리고 밸류에이션 이런 것들도 같이 좀 짚어드리면서 좀 도움을 드리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 종목 자체가 추천주 이런 거하고는 좀 네, 관련이 없습니다. 그래서 다만 여러분들 이것들을 통해서 좋은 기업들이 이런 기업들이 있고 이런 기업들이 어느 정도의 밸류에 오면 싸게 거래되겠구나 이런 것들을 쭉 공부하는 형태로 한 101개 정도로 공부하시면 여러분들이 투자하는 대상들이 훨씬 더 아마 넓어지실 것 같습니다. 네, 월트 디즈니 거의 사업을 설명할 필요가 없죠. 너무나 잘 알고 계시니까요. 글로벌 1위 종합 엔터테인먼트 회사고요. 영화 만들고 케이블 사업하고 테마파크. 네, 디즈니 저는 아직 못 가봤습니다만은 꼭 한번 가보고 싶습니다. 네, 테마파크, 그 다음에 OTT 스트리밍 서비스 최근에 이제 한국에도 런칭을 했잖아요. 디즈니 플러스 이런 사업들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업 부분별 매출을 보면 미디어 네트워크가 43%, 그 다음에 이제 D2C는 다이렉트 커스터머라고 해서 직접 이제 개인 투자자들, 이제 개인들한테 서비스를 제공하는 부분들이에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이제 스트리밍 서비스나 이런 것들이 여기에 이제 해당이 되고요. 테마파크, 네, 디즈니랜드겠죠. 25%. 그다음 스튜디오, 엔터테인먼트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고 아메리카가 80% 정도 매출하고 있고요. 요거는 지금 인백까지 나오지만 요 화면은 뭐냐면 디즈니 IR 사이트의 첫 화면에 제일 크게 나오는 부분이에요. 너무 반가운 분이 여기 계셔가지고 우리 마동석 형님께서 딱 멋지게 지금 서서 계셔가지고 멋지구나. 그래서 제가 캡처해서 여기다 넣어봤습니다. 그래서 이런 이제 형태들의 어떤 영화들, 캐릭터들 이런 것들을 사업하고 있는 회사가 바로 월트 디즈니가 되겠습니다. 월트 디즈니의 실적 분석을 한번 볼 텐데요. 최근 10년간의 매출하고 이익 추세를 보면 코로나에 거의 직격탄을 받을 수밖에 없었겠죠. 여기 보면 2019년도까지 잘 성장하고 있다가 마블 시리즈도 성공하고 그러면서 돈을 잘 벌다가 갑자기 테마파크 문을 못 열겠죠. 코로나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요 매출이 떨어지니까 고정비는 계속 나가야 되잖아요. 거기 안에 시설이나 이런 것도 운영을 하고 있어야 되니까. 근데 이익이 거의 그냥 거의 어마어마하게 많이 떨어진 거죠. 그래서 거의 적자 전환할 2020년도에 보면 적자로 전환했잖아요. 그리고 나서 2021년도에 보면 매출액이 이제 상당 부분 회복이 되면서 좀 올라오고 있는 그런 단계예요. 그래서 백신 접종 후에 테마파크도 일정 부분은 이제 인원수를 제한한 가운데서 오픈을 하고, 그 다음에 여기에 디즈니 플러스가 2019년도에 이제 오픈하기 시작하면 20년도, 21년도 이제 실적들이 이제 조금씩 이제 세계적으로도 이제 국가에도 많이 이제 런칭하면서 실적들이 반영이 되면서 이 부분이 지금 올라오고 있는 상황들이거든요. 그래서 사실은 이제 2021년도에 이렇게 올라오는 부분들 때문에 주가가 상당히 빠르게 올랐었거든요. 코로나 때 사실은 100달러도 깨지고 80달러 이런 70달러 이렇게 가지고 빠졌다가 지금 최고 200달러까지 올라왔으니까 이런 기업들이 1년 반 만에 주가가 3배 가까이 오르는 건 쉽지 않은 현상이거든요. 근데 워낙 많이 빠졌다 보니까 그런 급등이 있었었고요. 우리가 이제 눈여겨봐야 되는 시점 바로 2022년도입니다. 이제 이 회사는 9월 결산 법인이라서 이제 올해 2021년도 실적이 연간 단위로 발표가 이미 끝난 거예요. 그래서 보면 매출액이 674억 달러로 2020년도 대비해서는 3% 정도 늘었고요. 2022년도 예상 실적을 보면 833억 달러예요. 여기에 아무래도 이제 테마파크 오픈하는 부분들이랑 스트리밍 서비스들이 더욱 확산되는 부분들이 이제 영향을 많이 주겠죠. 그래서 매출액이 23.7% 성장할 거로 나오는데 그렇게 성장하게 되면 이미 디즈니가 2019년도에 기록했던 사상 최고치 실적은 물론이고 연간으로 봤을 때도 어쨌든 가장 최고의 실적을 경신하는 해가 바로 내년도가 됩니다. 그래서 디즈니를 좀 관심 있게 보셔야 되는 시기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2022년도에는 영업이익 순이익이 270%씩 늘어나는 이유는 요 2021년도에 영업이익이나 순이익이 낮았기 때문에 이 기저효과 때문에 엄청나게 높이 나오는 거예요. 근데 분명한 거는 마진도 분명하게 좋아질 것이다. 네. 왜냐하면
아까 말씀드린 디즈니 플러스라는 이런 것들 스트리밍들은 투자도 하고 있지만 기본적으로 수익만 어느 정도 안정화가 되면 상당히 수익성이 뭐 테마파크 이런 것보다는 훨씬 더 좋은 모델들이기 때문에 좋은 아마 성장들이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이익률 추이를 보면 과거에 뭐 4.4%, 아니죠. 2021년도에 4.4%까지 떨어졌죠. 과거에 한 20%대 좀 넘어가다가 코로나 때문에 빠졌다가 지금 올라오고 있는 상태거든요. 요거는 2022년 되면 그대로 다 회복할 걸로 예상이 됩니다. 요 앞에 보시면 833억 달러에서 영업이익이 115억 달러니까 대략 뭐 한 15%뭐 요 정도 수준까지는 내년도는 그냥 그대로 쭉 올라올 거거든요. 이익률이 올라오고 매출액 자체가 늘어나니까 이게 덩어리라고 하는 영업이익이나 순이익은 사상 최대 실적을 경신할 가능성이 매우 높다는 게 지금 이제 증권사의 이제 컨센서스들로 나오고 있습니다. 주가하고 주당 순이익 보면 내년도 2022년도는 한 4.24달러라서 지금 시점에서 이런 정도로 저희가 회복될 걸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주가 움직임을 좀 보면요. 디즈니가 굉장히 좋았죠. 이게 이제 최근에 1년 동안에 보면 이때까지만 하더라도 한 뭐 기준 시점으로 보면 30% 정도가 올랐다가 결국은 지금 시점까지 보면 마이너스 4%. 그러니까 최근 1년 동안, 그러니까 12월 8일 기준으로 봤을 때 주가가 디즈니는 올해 1년 동안 투자했다고 하면 마이너스 4%라는 거예요. S&P는 23% 올랐는데, 그러니까 이때는 디즈니가 훨씬 잘했는데 그 이후로는 디즈니가 훨씬 더 많이 주가가 떨어졌어요. 이런 현상들은 왜 일어났냐는 거예요. 물론 이제 뉴스를 보면 여러 가지 이야기들이 많이 있죠. 그래서 뭐 오미크론 바이러스가 뭐 또 확산이 되면 테마파크가 어떻게 되고 뭐가 되면 또 이런 영향들과 주가 많이 떨어졌다는데 사실은 주가가 오르면 오미크론 바이러스가 사라진 건 아니잖아요. 그러면 오미크론 뉴스가 또 별로 없어요. 주가 떨어지면 오미크론 바이러스 관련된 얘기가 많이 나와요. 아니면 금리 이야기가 많이 나와요. 근데 사실은 그 기업의 본질적인 가치와 밸류에이션을 좀 더 집중해서 보시는 게 투자 판단하시는 데는 조금 더 도움이 되실 것 같아요. 네. 디즈니 플러스 전 세계 가입자 수를 추이를 좀 보면요. 매년 이렇게 엄청나게 많이 성장을 해왔죠. 2019년도에 오픈해서 2년 만에 1억 명을 달성했거든요. 그러니까 상당히 빨리 했고, 또 2020년도, 21년도에만 보더라도 뭐 7,300만 명, 9,400만 명, 1억 명, 1억 1천만 명 이렇게 돌파했잖아요. 근데 문제는 요 4분기라고 하는 요번에 그 9월 기준으로 발표했을 때 보면 1억 1,800만 명이에요. 전분기에 1억 1,600만 명, 200만 명밖에 안 는 거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성장이 멈춘 거 아닌가의 리스크 때문에 주가가 상당히 많이 조정을 받는 그런 상황들이 왔어요. 그러니까 성장을 못했다. 근데 사실은 요 성장만 하더라도 엄청나게 많이 늘어난 거거든요. 그럼 향후에 앞으로 디즈니 플러스의 가입자 수가 어떻게 될 거냐에 따라서 당연히 영향을 많이 주겠죠. 그래서 일단은 2021년도에는 우리 11월에는 우리 한국을 오픈했죠. 대만 오픈했고 내년에는 한 50개 이상 지역의 국가로 확대할 예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확대가 되면 확대되는 만큼 매출이 늘어나기 때문에 거기에 오는 성장이 분명히 하나가 있을 거고요. 또 하나는 결국 이제 컨텐츠가 제일 중요하거든요. 그러니까 넷플릭스 같은 경우에도 우리나라에서 뭐 만든 뭐 오징어 게임이라든지 지옥인가요? 뭐 그런 것들이 영화가 엄청나게 터지면서 새로운 가입자들이 그걸 보기 위해서 한 달은 무료니까 또 체험해서 신청하고 이런 것들이 폭발적으로 늘어나는 계기들이 결국은 히트 컨텐츠들이 얼마나 많이 나오고 그 지역을 타겟으로 하는 그런 오리지널 컨텐츠를 얼마나 나오느냐가 되게 중요한데 디즈니도 지금 오리지널 컨텐츠들이 되게 많이 투자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그것들을 이제 제작하고 있는 단계고 내년도 같은 경우에는 거의 컨텐츠가 2배 이상 나오면서 이 회사가 국가도 늘리고 컨텐츠를 늘리면서 지금 이제 넷플릭스에 비하면 볼 게 없다라는 이런 평가들을 조금 더 불식시키면서 나가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이루어지면 아마 주가도 조금은 이제 하락을 멈추고 회복할 가능성이 있어 보입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의 포인트가 제일 중요하고요. 그래서 실적들이 나오면 이런 가입자 수의 변동들을 선행지표로 참고하시는 게 제일 좋을 것 같아요. 네, 가입자 목표수 차트를 보면요. 이 자료는 하나금투에서 나온 리서치 자료를 제가 캡처해 왔는데요. 여기 보면 2024년도까지 목표가 3억 명이니까 지금 1억 명이니까 한 2억 명 정도를 3년 안에 늘리겠다는 거죠. 그러니까 평균적으로 보면 대략 한 7천만 명씩 늘려야지만 가능한 거니까 어쨌든 그 인원수들이 뭐 늘릴 수 있는지 좀 봐야 되겠죠. 그 다음에 컨텐츠 투자 금액들도 이렇게 계속 지금 올라가고 있다. 그래서 아까 오리지널 컨텐츠를 만드는 것들도 계속 가서 이 회사가 성장하는데 아주 큰 문제가 있을 것 같지는 않습니다.
경쟁사 현황을 보면 디즈니하고 넷플릭스하고 컴캐스트를 제가 골라왔는데 요 회사들이 이제 이런 OTT라고 하는 이제 스트리밍 서비스를 하고 있는 회사들이거든요. 시가총액을 보면 셋 다 거의 비슷해요. 디즈니하고 넷플릭스가 비슷하죠. 시가총액이 2,740억, 여기는 2,770억. 그럼 제가 질문 하나 할게요. 월트 디즈니하고 넷플릭스 둘 중에 하나를 여러분들이 통으로 다 가질 수 있다면 어떤 회사를 갖고 싶으세요? 니나 PD님은 뭐 갖고 싶으세요? 월트 디즈니, 넷플릭스. 아, 네. PD님은 넷플릭스랍니다. 자, 이게 뭔가 머리에서 판단한 거거든요. 근데 지금 가격이 똑같아요. 디즈니 가격이랑 넷플릭스가 개별 주가는 다르지만 시가총액이 원래 그 기업의 가치니까 보시면 똑같아요. 그러면 같은 값을 주고 월트 디즈니를 줄게, 넷플릭스 줄게, 뭘 가지실래요? 그러면 넷플릭스를 선택하시는 분들은 조금 더 아마 젊은 세대거나 아니면 이런 스트리밍 서비스를 훨씬 더 잘하고 있는 회사에 관심이 있는 분들일 거고, 월트 디즈니는 뭐 마블이라든지 테마파크라든지 이런 데에 관심도 있으시고, 또 이제 걔네들이 갖고 있는 뭐 채널들 이런 것들에 관심 있는 분들은 디즈니를 선택하시겠죠. 그러니까 요거 자체로도 비교가 되는 거죠. 누가 더 싸냐 비싸냐. 더 갖고 싶어하는 회사들이 보면 그러니까 크면 클수록 그 회사의 밸류가 비싸야 되는 거거든요. 자, 그러면 이 순이익 기준으로 한번 보세요. 순이익은 넷플릭스 같은 경우에는 온라인 수혜를 엄청나게 많이 받죠. 왜냐하면 코로나로 인해서 집으로 밖에 못 나가니까 대부분 앉아서 넷플릭스를 시청했단 말이에요. 그때 시청상 수가 폭발했거든요. 그런 영향들을 상당히 많이 받았죠. 반대로 월트 디즈니는 뭐 테마파크 오픈 못하고 영화관 갈 수 없고 그러니까 매출이 엄청나게 타격을 많이 받았죠. 자, 그래서 매출액 사이즈로 보면 컴캐스트가 1등, 이제 월트 디즈니가 2등, 넷플릭스 3등인데 순이익 기준으로 보시면 컴캐스트 1등, 넷플릭스 2등, 월트 디즈니 3등이에요. 근데 월트 디즈니는 어차피 요 순이익은 올해는 뭐 요거 한 3배 가까이 올라올 거니까 아마 넷플릭스 수준 이상으로 넘어갈 거라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요거는 일시적으로 무너졌다고 보시면 되고 사실상 거의 비슷한 밸류를 지금 받고 있는데 어디가 더 매력적인가라고 보면 되겠죠. 그러니까 넷플릭스 같은 경우에도 최근에 주가가 낮게 있다가 급등했다가 다시 최근에 좀 조정받는 이런 움직임들 갖고 있거든요. 그래서 좋은 기업인 거는 분명하니까 그 기업들이 적당한 가격에 거래되면 이렇게 투자하셔가지고 좀 이렇게 포트폴리오를 분산 투자하시고 할 때 도움이 되실 것 같아요. 이 컴캐스트는 벌어들인 이익에 비하면 제일 싸죠. 그러니까 요 순이익 대비 시가총액이 요 PER이라고 하는 배수인데, 그러니까 당연히 뭐 컴캐스트는 15배, 요거 대비 요게 15배라는 얘기거든요. 넷플릭스가 50배, 디즈니가 137배인데 이건 의미가 없어요. 137배는. 왜냐? 일시적으로 순이익이 떨어져서 올라간 거기 때문에 이 순이익이 다시 올라가면 바로 이 137배는 뭐 40배든 30배까지 뚝 떨어질 거예요. 그러니까 그걸 감안해서 밸류에이션을 보고 판단하셔야지 된다. 이런 얘기예요. 그래서 현재로서 보면 컴캐스트가 싸기는 제일 싸다. 근데 싼 이유는 뭐냐? 그럼 성장률이 성장률을 ROE로 보시면 되거든요. 성장률이 1년에 15%. 넷플릭스는 38%니까 좀 더 싸게 거래되는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좀 가치주 관점에서 좀 안정적으로 싼 걸 사고 싶다 그러면 이 세 개 중에는 컴캐스트가 제일 싼 거고요. 성장성을 대비해서 뭔가 하겠다 그러면 넷플릭스가 좋은 거고, 월트 디즈니는 턴어라운드 하는 관점에서의 내가 매수 시점 언제 포착하는 게 좋은 건가를 보고 판단하시는 게 이 세 개의 기업의 경쟁사를 투자하실 때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배당을 보니까 월트 디즈니가 쭉 배당하다가 2020년도 좀 문제가 돼서 배당을 못했고 그 다음에 이제 이 배당이 아직은 시행은 안 되고 있어요. 그러니까 19년도에 1.76달러고 2020년도에는 요 딱 반만 하고 그 이후에는 배당이 지금 멈춰 있는 상태거든요. 그런 상태고, EPS가 회복되면 다시 배당을 아마 뭐 1.76달러든 2달러든 줄 수 있는 때까지 아마 회복될 거라고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이제 빅데이터로 종목 진단을 좀 볼 텐데요. 요 주가는 이제 2021년도 12월 8일 기준이에요. 153달러. 그래서 투자 매력은 65점이고 상위 18%. 그러니까 뭐 나름대로 그냥 우량주 정도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근데 어느 부분이 약한지가 여기서 분석해 드리잖아요. 성장성 이 정도면 충분히 괜찮은 거예요. 실제로 아까 앞에서 보셨을 때도 데이터에서 성장성 잘 나와요. 재무 안정성 매우 높아요. 부도날 가능성 없어요. 사업 독점력 이 정도면 우량한 기업 정도에 속해요. 현금 창출력 괜찮아요. 문제는 수익성이 지금 거의 점수를 못 받았다. 이유는 아까 말씀드렸지만 매출액이 급감하면서 다 줄어버렸잖아요. 테마파크, 인원 제한.
영화관 잘 안 봐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에서 수익성이 떨어져서 이런 부분이고, 내년에는 이 수익성 부분들이 원래 영업이익률이 14, 15%까지 회복이 되면 예상할 때는 한 여기서 한 3점까지는 회복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정도의 위치, 이런 오각형 정도의 위치까지는 회복이 될 것 같고요. 주가 밸류에이션을 보면 과거에는 이런 이제 실적이나 이런 것들이 뭐 밸류에이션을 할 게 없으니까 안 나오다가 요 시점에 2021년도 8월부터 나왔는데, 이때가 주가가 한 200달러 조금 안 되는 시점인 것 같아요. 그때 보시면 요게 적정가 라인이고, 여기가 고평가고, 여기 매우 고평가거든요. 여기 매우 저평가. 요 시점에 고평가에서 거래되다가 요때 시점에 이제 실적이 발표했는데, 아까 4분기에 디즈니 플러스 가입자 수가 증가수가 상당히 떨어지면서 주가 엄청나게 빠진 거죠. 여기까지 쭉 빠진 거예요. 단기에 30% 빠진 거예요. 그러니까 사실 여기서 계속 유지하고 있으려고 했었으면 구독자 수가 성장세를 어느 정도 유지하고 있었어야 되는 거예요. 떨어지니까 바로 주가가 떨어져서 지금은 적정 주가 라인 정도까지 좀 딱 와 있어요. 근데 이 라인은 아까 앞서 말씀드린 대로 이 회사가 내년에 성장이 지금 예상이 되고 있고, 그 부분들은 자료로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래서 이 적정 주가의 밴드의 라인이 올라갈 거예요. 1년 동안. 네. 1년 동안 이렇게 실적이 발표할 때마다 분기마다 4번이 올라갈 건데, 그 올라가면 이 주가가 계속 이 상태에 있지는 않겠죠. 왜냐하면 이 밴드 라인이 먼저 움직이는 선행 지표고, 그다음 주가가 따라가는 거거든요. 그러면 여기에서 제일 중요한 건 결국은 다음 분기에 가입자 수, 아까 보면 2024년도에 예상 가입자 수 나왔듯이 그 가입자 수가 분기가 다시 회복이 되면 아마 빠른 속도로 다시 성장이 확신이 들면서 가격을 회복할 거로 예상이 됩니다. 그래서 그런 실적들이 이미 그런 컨센서스에 반영되어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지금은 이제 그런 실적들을 내가 충분히 동의하냐, 디즈니 플러스가 그 정도는 충분히 가입자를 확보할 수 있는 여력이 있다, 그러면 싼 가격이 되는 거예요. 근데 그 판단이 내가 모르겠다, 나는 디즈니 플러스 진짜 안 볼 것 같아, 뭐 해지할 것 같아, 그럼 못 하는 거거든요. 네, 그래서 이 부분은 지금은 뭐 가격상으로는 좋은 가격대에 지금 들어와 있다, 이렇게 보면 될 것 같아요. 사실 이 월트 디즈니는 저희 회사 멤버들이, 팀원들이 거의 다 가지고 있는, 보유하고 있는 기업인데요. 코로나 때 거의 다 사셨어요. 그래서 제일 싸게 사신 분이 80달러? 81달러. 우리 니나 PD님이 81달러에 디즈니를 코로나 때 사서 지금까지 보유하고 있다. 그래서 200달러에서 150달러니까 뭐 한 30% 이상 빠졌잖아요. 근데도 되게 해피하세요. 본인의 고민이 아니래요. 30% 이상 급락을 했는데 본인의 고민이 아니라고 하는데, 혹시라도 200달러에 사신 분들이 있으면 죄송합니다. 죄송하고, 어쨌든 이렇게 좋은 기업들을 이렇게 뭔가 위기에 빠졌을 때 사면 좀 주가가 중간에 조정을 받더라도 좀 길게 가져갈 수 있는 힘이 생기거든요. 근데 비쌀 때 되면 시장이 꼭 이 기업의 문제뿐만 아니라 다른 이슈로도 흔들릴 수 있잖아요. 그럼 내가 좋은 기업을 분명히 골랐음에도 불구하고 외부의 충격이나 이슈 때문에 잘 보유하지 못하는 상황들도 발생하기 때문에 좋은 기업을 고르시고 밸류에이션도 꼭 참고하셔서 투자하시는데 도움이 되시면 좋겠습니다. 이걸로 월트 디즈니 우량주 사전 시간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